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네.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물을 쓸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물을 쓸 수 없게? 그럼 씻지도 못하고 못 씻죠. 혹시 물도 못 마셔요? 당연히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맛있는 라면도 못 끓여 먹는 거야, 지금. 그럼 생각해보니까 화장실도 못 가겠네요? 그렇겠네. 물을 내려야 되니까요. 안 내리면 되지. 근데 생각만 해도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씻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운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 발자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부터 우리가 쓰는 에너지, 물건들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쓰이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쫙 나오는 시대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렇다면 물이 부족했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 제주 사람들은 어땠을까? 궁금해했어요. 예. 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타임머신을 같이 타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물 박사님이 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저는 제주도의 이제 지질과 지하수를 주로 연구를 해왔고 지금은 제주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이사 겸 연구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의 물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작가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 홍진숙이라고 하고요. 2022년도에 제주도의 용천수를 찾아서 제주도 산물 용천수 기행을 하면서 또 개인전도 했고 작년 2023년에는 일반인들과 함께 섬 생명의 용천수 만나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용천수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럼 지금처럼 물을 편하게 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이 상수도가 가설된 시기, 그리고 지금과 같이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급수를 해주는 근대식 상수도 개념이 도입된 시기, 이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간이 상수도는 수원지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쭉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 자연 유화식 중력을 이용한 그런 수도를 논의를 하는데, 1926년에 서귀포 정방폭포 위쪽에 정모시라고 하는 용천수가 있는데, 이 물을 일본인 사이고라고 하는 분께서 이제 그 수도를 가설을 해서 서귀포항 쪽으로 끌어당겨서 그쪽 일대에 일본인들 중심으로 사용도 하고 또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에 그리고 어선에 이렇게 물을 이용했던 것이 제주도 최초의 간이 상수도로서의 효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일본인들 본인들이 쓰려고 만든 거예요? 주로 일본 사람들이 쓸 목적으로 만들었죠. 반면에 1926년에 서호 그리고 1932년에 돈내코 간이수도가 동시에 두 군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100% 쓰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놓고 뭐 설계도 하고 뭐 자재도 구입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수도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서귀포에만 세 군데의 상수도, 즉 상수도의 효시가 될 만한 간이 상수도가 있었고, 근대식 상수도는 1953년에 제주시 이제 서부도 입구에 있는 금산 수원지라고 있어요. 네. 그 금산 수원지의 물을 사라봉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제주시의 상수도 시대를 개막한 역사적인 이제 사업이 바로 금산 수원 상수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수도 개발 시기는 1950년대, 그렇죠. 53년도가 네, 되겠네요. 그렇죠. 와, 제주에는 진짜 물이 엄청 넘쳐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에도 물을 걱정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물 부족했던 시대가 분명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물이 풍부한 것 같지만 물이 부족한 그런 시대와 또 지금처럼 이제 사라지는 물 문화도 있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네. 제주의 물의 역사는 이것을 쓰던 때와 안 쓰던 때로 나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물? 두레박 우물? 그렇게 옛날 우물로 해야 되나?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제 용천수 하면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그거를 용천수 물을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반하는 도구로서 옛날 여성들이 물허벅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물 허벅 알아요? 알죠? 우리 동네 허벅치고 노래하잖아요. 그게 노래용이 아니야. 노래용이 아니에요. 물 구덕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옛날 여인들이 이렇게 지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빗물이 고이지 않고 땅에 스몄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귀하던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물허벅을 지고 용천수에 가서 식수를 운반하거나 그다음 모아서 둔 그 촌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나무에 이렇게 새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빗물을 그 항아리에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알뜰히 썼던 제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TV에서 봤는데 그 물 허벅도 네네. 크기가 뭐 여러 개였잖아요. 아이들이 짊어졌던 대백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대바지라고도 하는데 제가 아시는 어떤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요. 자기가 이제 막내인데 자기만 그 대배기를 안 사줬대요. 너무 어리다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갖고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졸라가지고 그거를 샀을 때 너무 기뻐서 했는데 또 물을 길고 오다가 또 그걸 깨뜨리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다고 아니 합니다. 애기들도 예. 그 물을 옮겨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물러벅이 보통 성인들이 짊어졌던 물러벅이 20리터입니다. 되게 무겁죠. 20kg에 이제 해당하는 그 무게고 또 그거보다 가볍고 적은 것이 이제 대백인데 이것들이 되게 10리터 정도,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다가 물항에 가득 채워 놓는 것이 어머니와 딸들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일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 놨거든요. 그럼 1950년 전까지는 다 이 물허벅을 쓰면서 물을 옮겨 다녔고 가깝게는 1970년대 초까지도 물허벅을 이제 사용했죠. 그러다가 1985년이 돼서 제주도의 상수도 급수율이 99.9%에 도달합니다. 즉 거의 모든 지역에 상수도관이 다 깔리고 집집마다 수도가 보급됐거든요. 85년에. 그 전까지는 물허벅을 사용했죠. 그러면 1980년 전 그렇죠. 그 물허벅을 짊어지던 시절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이게 물허벅이잖아요. 저게 20리터. 네. 순이 어머! 아유, 어디 물질내 갔다 오는 생이오다야! 아휴, 그 어제 아치기 갔다 와신디도 오늘 보나 볶기 먹어보란 물 혼방울 도서라게. 아이, 가는 줄 알아시면 혼디가 컬. 아이고, 이 허벅물 질에 댕기당 보면 호루가 저물어버려 마씨. 하루에 서너 번은 허벅으로 물을 길어 날라야 했으니 물 깃는 일로 하루에가 저무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아휴,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순이 어머 어디 가신 거 허당분한 물질내가 나서 거 안에도 목이 컬컬하신데 영하라 보게. 물도 안 따오고 물 심부름만 참 시키고. 시원하다. 물맛 좋은 게. 아저 호술만 치들립사. 혼자 저녁 촬영 안 내커네. 박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아버지가 물 길러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저 무거운 저 허벅을 왜 여자들만 왜 나르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
제주도에서 물건을 나르는 그 어떤 방법은 다 등에 짊어지고 운반하더라라고 하는 거하고 물을 운반하는 거는 다 여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물허벅을 지고 물을 안 길러 날랐는지에 대한 뚜렷한 뭐 이유를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성의 운명처럼 숙명처럼 여성이 등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물구덕이죠. 물구덕. 근데 머리에 이어서 육지에서는 보통 물을 운반하잖아요. 그치, 맞아. 물지개를 지든지 뭐를. 근데 제주도는 다 등에 짊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혹시 또 등에 짊어진 게 설마 또 애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죠? 뭐,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얼른 생각해 보면 제주도가 바람이 많잖아요. 근데 물 허벅이 되게 옮기지 않습니까?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바람에 불려서 뭐 시청에서 쓰러졌다라고 하면 그 비싼 게 다 깨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목적. 두 번째는 길이 워낙 험악하니까 돌부리에 차여서 넘어질 경우에도 물허벅이 이제 부셔지니까 안전한 물 운반 방법으로서 등을 이용하는 거를 우리 선조들은 아마 찾아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구덕을 지기 전에 먼저 어떤 것을 걸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걸친 것이 이름이요 무지개랍니다. 등에 지면 어쨌든 두 손은 자유롭고 무지개를 입고 그 용천수 그 물러벅을 옮기는 거를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마을의 어떤 일들도 알고 이야기를 또 나누고 한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물을 20리터짜리 한 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을 나르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가기 전에 꼭 물을 두어 번은 길어다가 물 항아리를 채워놓고 갔다 와서 부족한 물을 또 자기 전에 길어다가 물 항아리에 이제 채워놓고 하는 게 과거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큰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일이 아니고 할머니 그렇죠. 아니 이렇게 몇 번이고 네. 물을 길어온 곳이 이제 용천수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꼭 용천수에 가야만 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수원이 해안변 쪽은 대부분 용천수를 주수원으로 식수원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이제 해안변 쪽에 나오는 용천수들이 주수원이 된 거고 중산간 지역은 용천수가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비가 내려서 이제 오목한 움푹한 곳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 물을 조금 이제 단돌이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식수원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봉천수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1962년도의 통계를 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봉천수가 한 600군데가 넘어요. 근데 이 봉천수가 하늘에 의존하는 물이 되다 보니까 가물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짐에 짊어지거나 물병을 옆구리에 차거나 또는 우마차를 이용해 가지고 해안변에 용천수 있는 곳까지 10km에서 길게는 30km까지 뭐 다녔다고 하니까 물을 찾아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우리 선조들은 이겨내면서 살아온 거죠. 그리고 용천수보다는 확실히 수질도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아, 장구불레가 우글우글거리고 흙탕 뿌옇고 뭐 뱀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아유. 그럼 그것도 식수로도 써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다른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중산가는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비교적 해안가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쉬웠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물을 따라서 또 마을도 형성이 됐겠네요. 그렇죠. 땅속을 흐르는 지하수가 지표로 열린 틈, 뭐 지층이 깨어지거나 부셔지거나 지층이 끝나거나 하는 이런 지점을 통해서 솟아 나오는 물을 용천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가 뭐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또 번성하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환경적 정주 요건을 갖춰준 거죠. 용천수마저 없었다라면 제주도에는 정말 사람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를 들면 조천읍 신촌리 같은 경우에도 세모수리라고 하고 이제 한자로는 신촌, 새로운 마을, 새로운 부락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물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살려고 이렇게 딱 틀을 잡아서 보니까 거기에 용천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마을 이름을 뭐 이렇게 세모술이라고 부르자, 뭐 신촌이라고 부르다 이렇게 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물과 마을의 형성과의 관계는. 그 제주에 용천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용천수마다 또 이름이 따로 다 있잖아요. 네, 용천수는 그 용도에 따라서 물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또는 넷째 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칸은 식수고요. 제일 두 번- 금 깨끗한 물. 예. 두 번째 칸은 이제 손길이나 야채 같은 거 씻는 물. 그다음 셋째 칸은 목욕이나 빨래를 하거나 하는 물이고요. 네 번째 칸은 보통 담장 밖에 이렇게 있는데 가축들이 먹는 그런 물이 되겠고요. 제주 물의 그 다양한 이름으로서는 뭐 억물이라든가 고막물, 생이물, 갯물들 등이 있는데요. 억물은 그 엉덕, 그 제주어로서 이렇게 엉덕 그 밑에 있는 그 밑에서 솟아나는 물인데요. 삼양에도 보면 새토리물 맞은편에 있는 그 억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바닷가 하천가의 큰 바위 밑에서 솟아난 물이라는 뜻으로 억물이라고 쓰고요. 고막물은 그 암석의 틈이나 그 구멍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로서 북촌의 그 어느 담장 그 바로 옆에서 고막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그다음 생이물이라고 해서 용출량이 아주 작은 그런 물인데요. 보통 참새가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이에요. 예. 그래서 졸졸 흐른다고 하는데요. 도두에 보면 그 마을회관 뒤쪽에 보면 생이물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꼭 가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근데 저는 예쁘더라고요. 갯물은 동굴처럼 들어간 곳에 그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인데요. 제가 가본 갯물 중에서는 삼양 갯물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길이 나면서 갯물이 이제는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바뀌고 내려가는 그 계단조차도 없어서 되게 아쉬웠던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세미오름이 세미가 거기 있으니까 세미오름인 거면 괴물 오르면 또 그러면 괴물이 있어서 괴물 오름이에요? 예. 네, 다양한 그 물의 이름 중에 할망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할망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할머니 그 제주어 할망 그 할망물이에요? 네네. 용천수 이름이 할망물요? 예. 저는 그 용천수라고 생각 못하고 저희 할머니가 주무실 때 머리맡에 물을 넣어요. 그 자릿기 두잖아요. 그게 이제 제주어로 할망물일까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 할망당에서 정화수로 그거를 떠다가 이제 보통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제 토신제 할 때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했다는. 저희 할머니는 그거 마셨는데. 예, 맛있기도 하고요. 아, 진짜? 예. 그리고 여성 문화에 있어서 산모의 젖이 잘 안 나올 경우에도 이 물을 떠다가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런 여성분이 있다 했을 때는 할망물을 정성껏 이제 떠다가 먹으면 아기가 들어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뭔가 이거는 미신인가?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정성이죠, 정성. 맞아. 근데 뭔가 할망자가 들어가면은 네. 진짜 할머니를 할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약간 추움이 있고. 네, 뭐 그런 우리의 어떤 곳에 기념하는 마음 뭐 그런 게 같이 그 물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그런 할망물도 있고 또 뭐 강정 같은 경우에는 또 없어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용도에 따라서도 이름이 지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용천수가 어떻게 나오는 현상, 거에 따라서도 현상. 예, 그렇게도 지어지네요. 예를 들면 이제 도두동에 가면 거스른 물이라고 있거든요. 역수입니다. 원래 물은 한라산에서 바닷가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 물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한라산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용천수들이 꽤 많아요. 저 토산에도 가면 거순샘이 뭐 있고 거순샘, 뭐 거스름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용천수들의 대개 이름은 보면 첫째 수량적인 측면,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그 용천수가 있는 위치, 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붙여진 지명, 용천수의 지명이 많습니다. 그럼 두 분도 혹시 용천수에 관한 추억 있으세요?
저는 이제 서귀포에서 주로 자랐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용천수에서 매일 살았죠. 어. 그 그럼 어디서? 동네코 용천수, 그 다음에 하레리 입구에 있는 고살리물이라고 하는 용천수가 있는데, 그쪽이 워낙 물이 좋아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용천수가 되게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딱 밖으로 나오면 입술이 파래가지고 버스바를 먹은 것처럼. 근데 엄청 춥잖아요. 그 돌이 데워져 있으니까 돌 위에 딱 엎드지면 따뜻하고 몸이 녹히면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참 살았죠 여름철에는. 전 용천수가 엄청 뭐라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 그냥 바다를 무슨 해수욕장 가는 게 엄청 익숙한데 우리 세대는 용천수 세대라서 그 세대는 또 저는 아닌데. 저는 이제 북초등학교를 나왔고 칠성통 쪽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삼양해수욕장 같은 데도 가장 가까운 이제 해수욕장이었기 때문에 가서 수영을 하면 그렇게 용천수가 바다에 많았어요. 바다에 많아서 조금 이제 따뜻한가 싶으면 또 차가워가지고 그리고 용천수 있는 쪽에는 모래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진실 씨하고는 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 여긴 같아요. 수영장 세대겠네.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용천수가 집 가까이 있는 경우에 아주 유리한 게 뭐냐면 세탁이에요. 빨래. 빨래.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정말 구덕에다가 빨래를 막 꾸겨 담고 이제 식구들이 다 빨래를 지고 솥단지 짊어지고 해서 용천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냇가에 있는 마른 나무 장작들을 주워다가 불 때 가지고 빨래를 삶기도 하고 이제 하얀색의 빨래감들은 이제 삶으면 때가 잘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전심도 먹고 빨래가 다 마르면 또 저녁 때 그 빨래를 걷어서 이제 집에 오는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거기서 빨래를 하시고 또 네. 아기들은 네. 거기서 뛰어놀고 놀기도 하고. 네, 신기하네. 맞아요. 그 산지천 그 용천수도 가서 저희 어렸을 적에는 가면은 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물이 이제 가득 있어가지고 어머니들이 빨래하고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수영하고 놀고 그랬는데 지금의 산지천은 너무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가서 놀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아쉬운 것 아쉽겠네요.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많이 갔던 곳이 여기가 용천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남머리가 용천수인가요? 용천수요. 용천수죠. 거기도 정말 차가운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귀포의 명물이죠. 예. 지금은 거기가 이제 그 재해 안전지구로 이게 그 절벽이 자꾸 무너지니까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버렸는데 과거에는 정말 명품이요, 명품. 맞아요. 예. 노천탕인데 뭐 남녀 당연히 구분돼 있고 네. 그래서 뭐 남자들 목욕하러 많이 가기도 하고. 노천탕 그럼 뜨거운 물 나와요? 차가운 물. 차가운 물로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예. 아 자, 수영장 세대하고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오늘 저 상상이 안 돼요 아예. 또 하나 잠깐만 말씀드리면 용천수 있는 동네에 과거 6, 70년대에 전분 공장이 들어섰어요. 고구마를 이제 전분으로 만드는 가공하는 공장이 제주도에 60여 군데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고구마를 씻고 그 가공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천수가 있는 곳에 거의 대부분 마을마다 전분 공장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한 80년대 말까지도 있다가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런 이제 좀 저희 공업용으로도 용천수가 쓰고. 용천수가 쓰였던 적도 있어요. 예.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들이 용천수 곁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그때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아유 참 수녀만 그거 알았수가 언치냐기 봉태기 내 그 새 새끼 낳던 맛이. 아이고 나. 예. 아이고야 그 봉태기 어멍 이제 나올 건가 저제 나올 건가 동동행계만은 걔나 암커라 수커라 아이고 어멍 똑 닮은 암컬의 냄새다. 암커. 예. 아이고 그 집에 돈 벌거라 암새만 겁나그네. 아 스트레스 푸네 여기 와가지고. 이웃집 소식부터 동네 대소사까지 모든 정보들이 교환되는 장소였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방도 그럼 좋은 소리 합니까? 아휴, 우리 집 아방 그냥 무슨 소나이가 경 좋은 소리가 한 데서 아유 혼시도 입을 고만하질 않합니다. 와. 아유. 아, 존소리 무슨 존소리게? 그 인혁조원 그거지기. 그보다 졸졸 쫓아댕기면 빨붙이는 거 닮은 게 무슨. 아이고 말도 맙사. 아이고 조금각시 조한 검댕기 뭐. 아휴 나 속은 나 속대로 시커멓게 되신지 아 조금각시한테 잘하란 맛이 이게 말이 됨수가. 아이고 야이야, 응? 걔도 네가 큰각심인 영험인 안 된다게, 응? 그 아멘 속 터져도 큰각신한 경 열불냉 하지 말라. 아 시어멍은 시어멍대로 돈소리하고 아방은 아방대로 나한테 건 뭐래 하면 난 어떤 살란 말이올까. 아유 아이고 아시야 경하는 거 아니여, 응? 아이고 너도 속상해 정말 죽어질 테주만은 이 걔도 이디서 다 풀어불고 집이강 티내지 말라. 이. 이렇게 샘터는 제주 아낙네들의 사랑방이면서 삶의 애환을 털어내는 장소가 되기도 했던 거죠. 또 제주에는 물과 관련된 독특한 풍습도 있었는데요. 바로 물 부조라는 겁니다. 아이고 잘 됐어야. 하긴 정이 가인 봄인 콕딱한 게 말도 없고 막 착커요. 경원한 좋은 데 시집 감지야. 그 보난 사위도 막 잘나선 게. 그 벌써부터 그 가시어머신디 어멍 경잘런데 내라. 요 호르긴 그 가시어머신디 두세기 고기도 멀착 끊어갔지 내라. 그라 아이고 정이 어멍은 어디로 경복 붙으신고. 고기 터졌지. 아이고 좋크라. 아이고 참. 아이고 이거 말고 땅보단 시간이 영돼 버렸죠. 응? 아이고 혼자 이거 물지른 가서 그 자취집이 큰일 날 거 아니라. 물 부조리 혼자 가져가서. 예. 물부조는 동네에 대소사가 있을 때 이렇게 아낙네들이 하나벅씩 물을 길어다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대소사 부조금을 물로 대신하는 거죠. 물이 귀했던 그 옛날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샘물이 가까이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많은 양의 물을 보관할 장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물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벅씩 길어다주는 허벅물이야말로 가장 요긴한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큰일 날 때도 했지만 아팠을 때도 물 부조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상황은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때 생겨난 게 바로 이 물 부조입니다. 또한 이런 물 부조 풍습은 더불어 사는 제주 여성들의 공동체적인 삶까지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용천수가 그 아줌마 할머니들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뒷담화 장소고 사랑방 역할이고 그다음에 물 부조 그런 상황도 나왔거든요. 이게 제주만의 문화인 거죠? 물 문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워낙 물이 귀했고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손 모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경조사를 당한 집안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상부상조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도와주고 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제주의 어떤 공동체 문화를 또 보여주는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집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럼 그 항아리에다 모아두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부엌을 제주어로 정지라고 정지. 하거든요. 네, 정지. 그 정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항아리는 꼭 있습니다. 하나. 커요. 되게 커요. 쌀항, 물항 뭐 이렇게 있는데 또 밖에도 있어요. 밖에는 세수하고 뭐 발 씻고 하는 용으로 이제 밖에도 물항이 있고 뭐 가족이 많으면 그 물항아리 수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또 더 많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고생해야 되겠죠. 네. 아버지는 고생 안 하고요. 아니 이게 물이 귀한 시절이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받아놔도 굉장히 아끼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한 번에 이제 그
자기가 세수했다고 해서 그냥 딱 버리는 게 아니라 세수한 다음에는 그걸 다시 뭐 이렇게 야채나 뭐 이렇게 풀밭 있는데 화단 같은 데도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축들이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재사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단 마시고 그 다음에 얼굴 씻고 야채 씻고 발 씻고 예. 뭐 양발 빨고 그 다음에 가축 네. 뭐 주거나 마당에 이렇게 뿌리거나. 뭐 꽃들한테 준다거나 야채한테 준다거나 아니 한 물을 몇 번씩 쓴다는 말씀. 재사용하는 거지. 재사용하는 거죠. 사실 제주 사람들이 옛날부터 물을 정말 귀하게 뭐 아껴서 쓴 건데 사실 제주도 하면 물이 많다, 물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쓴다 하면은 저승 가서 그 물을 다 마셔야 한다는 그런 제주 속담이 있다고 해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 밥 남겼을 때 엄마가 하던 속담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항이라든지 물 허벅과 같은 그렇죠. 것들도 생겨난 거고. 네. 우리가 정말 물이 지금은 그렇게 잘 쓸 수 있고 네. 많지만 이 당시엔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제주의 물기를 또 끊어내려고 네.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네. 내려온다고 네.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해 보실까요? 예. 옛날 제주도에 날개 돋은 장수가 태어났는데요. 그 소문은 중국 황실에까지 퍼집니다. 중국 황실에서는 두려운 마음에 호종단을 제주에 급파하면서 지맥과 수맥을 모두 끊고 오라고 명합니다. 구자읍 종달리 폭으로 들어온 호종단. 종달리에서부터 차례로 한 곳 한 곳 수맥과 지맥을 찾아 끊으며 토산리 부근까지 들어왔는데요. 중국 황실에서 준 책에 기록된 또 다른 명혈을 찾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토산리에 있는 어느 밭, 여보시오 농부님, 무슨 일이요? 저기 물을 요 행기에 떠다가 저 나무 밑에 잠시만 숨겨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고다마는 급한 거 닮으나 우선. 농부는 처녀가 말한 대로 녹그릇에 물을 떠다 꼬부랑 나무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뭐라 이거? 어디로 가버려서? 귀신 아니에요? 물을 숨겨 달라던 처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처녀는 바로 샘물을 관장하는 수신이었는데요. 호종단에 의해 샘이 끊길 거라는 위험을 미리 알았던 거죠. 영문도 모른 채 다시 일하는 농부를 찾아온 호종단. 여보시오!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무슨 말씀? 혹시 이 근처에 그 고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라고 못 보았어? 꼬부랑낭 아래 행기물? 여기 그런 거 없었다. 그거 들어본 적도 없수? 글쎄, 금시초문이라. 헤헤, 이거 참나 이거. 분명히 이 책에 그 고부랑 낭 아래 행기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에헤, 이거 참 이거. 이거 영 쓸모없는 책이로구만 이거. 에이, 참나 이거. 결국 고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을 찾지 못한 호종단은 책을 버리고 그 자리를 뜨고 맙니다. 이런 전설로 지금도 종달리에서 토산리까지는 호종단이 무려를 모두 떠버려서 샘이 솟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을 끊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서귀포 가면 지장샘도 그렇잖아요. 호종다리가 이제 서귀포 쪽으로 가면서 농부한테 밭가는 농부한테 물었을 때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지장샘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좀 유명한 물들을 자르려고 했지만 소위 방어를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물이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생명체라고 하면 모두
이제 물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나무들도 호흡 작용을 통해서 이제 수분을 밖으로 보내고 뿌리를 통해서 이제 흡수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또 이제는 물이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나가지고 꼭 침공하고 쌓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물이 없으면 산업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잖아요. 인류가 살아가는데 거의 모든 활동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가용할 수 있는 물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떠나야 되겠죠.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진짜 물이 국력인 시대가 그렇죠. 이제 도래하겠네요. 예.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쓰고 있는 걸까요? 22년도 기준해서 보면 하루에 72만 4천 톤의 물을 제주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하루에. 그 중에서 지하수가 70만 톤이거든요. 나머지는 저수지 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전체 쓰고 있는 물의 양의 96%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1년 동안 쓰는 양의 물을 다 합치면 한 2억 6천만 톤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지하수 적정 용량의 한 거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양의 지하수를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고 그러면 물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다시 좀 더 재조명을 해야 되고 이게 그냥 어떤 캠페인성으로 지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물 위기 시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용천수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럼요. 저희 어렸을 적에만 해도 아까 선생님이 답사를 한 996개 정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한 1000여 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22년도 조사할 때만 해도 661개 정도 남아있다고 이제 환경연합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료집을 준비하는 그 사이에도 또 줄어들어서 646개 정도로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기록을 하게 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용천수의 꿈이란 제목으로 네. 이렇게 작품 전집도 네. 이렇게 내셨는데 안에 보니까 직접 찍은 사진도 네. 있고 예. 또 이걸 이렇게 네. 찍은 사진도 있고 예. 또 여기 가서 보고 그림으로도 예.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용천수를 알아가고 제주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한 문화단체 문화포럼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같이 용천수를 찾아가서 스케치도 하고 거기 이제 쓰레기가 이제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용천수에 관련된 이름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용천수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알면서 참여하신 분들도 그 이름의 매력이라든가 그 마을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신촌 조반물 하면 조반물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조반물. 조 씻는 물? 아니요. 그 조 있잖아요. 제주어로 아침밥을 짓는 걸 조반이라고 하거든요. 그 물을 길어다가 아침밥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조반물, 그 옆에 또 조금 물이 있어서 작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조근. 그래서 이런 제주어를 또 이해하는 계기도 되고 해서 용천수 이름을
자꾸 이제 불러보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거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실 씨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자꾸 불러주면 저 정말 좋은 것처럼 용천수도 자꾸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와 서로 교감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기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용천수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그 물 문화, 우리 제주만의 독특한 물 문화도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용천수 자체가 과거를 다 기록하고 있는 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를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용천수들을 이제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천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조천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천리 마을에 있는 용천수를 가져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뭐 해설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잘 관리하는 그런 이제 참 선진적인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을에 있는 용천수들이 마을 주민들이 좀 중심이 돼서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또 널리 알리기도 하고 주변의 학생들의 교육의 어떤 현장 학습장으로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때 이제 알았던 용천수의 어떤 그런 중요성 이런 것들이 후세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이제 우리 미래의 후손들도 우리 선조들이 용천수에 대한 애틋한 사랑 또 제주 물 문화의 어떻게 보면은 산실 그 문화가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성마을에 구시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구시물에서 문화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우크렐레 같은 것들도 공연하면서 마을 어른들이 와서 보고 했는데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마을 분들이 그 구시물 청소도 다 하고 물꼬를 다시 왜냐면 굉장히 물이 수량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줄었대요. 그래서 또 이제 마을에서 또 거기를 또 정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천수가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지는 잘 먹지는 않지만 그런 공간의 문화 공간의 역할로서도 한 번쯤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용천수 이름을 가지고 도내에 버스 그 표지판 그런 것들을 이용한 곳들도 되게 많아요. 구엄리 쪽에 있는 서치 강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버스 표지판이 서치 강물이에요. 그러면 그 구엄리 안반의 사이에서 흐르는 물이 서치 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함덕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 용천수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간판 이름이 용천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용천수 이름을 좀 공부를 하니까 어쨌든 그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예. 과거에는 뭐 용천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용천수도 아까 말라간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옛날보다 앞으로가 더 물이 귀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 예전에야 뭐 물을 사 먹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더 미래에는 물이 더 비싸질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날은 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 될수록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제 갑자기 쏟아졌다가 그쳐버리고, 그 뭐 몇 달을 또 막 가물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널뛰기의 어떤 기후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그만큼 부족해지거든요. 또 하나는 오염의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은 땅 위에서 어떻게 땅을 쓰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오염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하수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커피 성분이 나온다. 해열제 성분이 나온다. 가축이 먹이는 가축에게 먹이는 소위 항생제 성분이 나온다. 이렇게 돼 보십시오. 누가 마시겠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염의 문제도 수량의 어떤 문제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물을 아끼고 적게 쓰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절수형 사회로 이제 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50년, 1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을 정말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먹어야 되는 날로 우리가 회귀할지도 몰라. 자, 오늘 제주에서 물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이제 남프랑스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그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통을 들고 와가지고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그냥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사람들은 아직도 이 물을 그냥 먹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주섬도 그런 환경이 살아있는 그런 섬이기를 꿈꾸어보고 용천수를 기억하는 그런 섬이 되길 바랍니다. 소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제주도의 물에 관한 이런 기록이 뭐 과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찾아볼 수 있는 게 1400년대부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700년 동안도 용천수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용천수가 변함없이 흐르는 것처럼 제주도의 역사도 제주도의 생명도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과거를 어떻게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린 것만큼 다시 또 그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되고 물려줘야 될 그런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무한한 것은 우주와 또 인간의 어리석음뿐이다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역사를 돌아보면서 유한한 자원인 물의 소중함, 귀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물을 쓸 수 없게 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제주 역사 속으로 다음 주도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